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무심코 아이고라는 소리가 먼저 나오진 않으시나요? 첫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마치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있는데도 통증은 전혀 줄지 않아 오히려 더 답답해지진 않으셨나요? 병원에선 늘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나이 탓입니다.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3분만 투자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밤 단 몇 분간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단 3주 후면 통증이 80% 이상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30년 이상 지속된 만성 통증도 사라지게 하는 3가지 비밀 포인트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관절 통증 치료만을 전문으로 해온 의사 송지철입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수만 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통증을 직접 치료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감동적인 회복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76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마트에 가는 일조차 버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께 저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불과 2주 후 박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걷는 발걸음으로 진료실을 다시 찾아오셨고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건 기적이에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푹 잠들었어요. 85세 김영수 할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하루 3알의 진통제를 복용하며 고통을 견디고 계셨는데 이 방법을 적용한 후 단 3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할아버지는 모든 약을 끊으셨고 손주와 함께 공놀이도 즐기고 40년 만에 낚시도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약 없이 일어날 수 있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두렵지 않으며 손주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날이 찾아옵니다. 수십 년 된 통증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비밀 포인트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곳입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고가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단지 손끝으로 특정 부위에 부드러운 자극만 주면 됩니다. 이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따라하시며 느껴지는 작은 변화를 꼭 기억해 두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통증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통증 치료를 할 때 이 부위를 놓치고 지나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의료진이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만 집중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들여다보죠. 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연결된 다른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허벅지 앞쪽 근육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게 되고 그로 인해 허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허리는 하루 종일 상체의 무게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 허리가 편안하려면 골반이 바르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허벅지 근육이 뻣뻣해지면 골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허벅지 앞쪽 근육은 무릎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며 그로 인해 관절염이 악화되고 연골의 마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간단히 말해 허벅지가 굳어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몸의 연결 구조를 이해하는 의학입니다. 71세 유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유 할머니는 50견으로 팔을 제대로 들지 못했고 허리 디스크로 인해 30분 이상 서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무릎 관절염까지 겹쳐 계단 오르내리는 일조차 큰 고통이었지요. 15년 넘게 주사와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좋아졌다가 악화되기를 반복했고 병원에서는 늘 나이 때문이라며 진통제와 주사로 대처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친 유 할머니는 어느새 손주와 노는 즐거움마저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께 제가 허벅지 앞쪽을 부드럽게 푸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밤 단 3분씩 정성을 다해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유 할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건 기적이에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엔 손녀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실 수 있었고 5개월째 되는 날에는 무려 2시간 넘게 서서 손녀 결혼식 사진을 찍으셨다고 기쁜 목소리로 전해주셨습니다. 허벅지를 풀어주는 것 하나로 허리, 무릎, 어깨 통증까지 개선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시간은 몸이 편안히 이완되는 저녁 시간입니다.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무릎에서 사타구니까지 이어지는 넓은 근육, 바로 허벅지 앞쪽을 찾습니다. 양손의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해 살살 지그시 쥐듯이 주무릅니다. 절대로 힘을 줘서 누르지 마세요. 마치 부드러운 반죽을 다루듯이 천천히 근육을 풀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강한 압력보다는 부드러운 터치가 핵심입니다. 무릎 위 10cm 지점부터 시작해 위쪽으로 천천히 올라가며 마사지하세요. 한 지점에 5초 정도 머물렀다가 다음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허벅지 전체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만약 통증이 느껴지는 딱딱한 지점이 있다면 그곳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주세요.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허리나 무릎 통증과 연결된 관절의 핵심 부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의 중간 부분, 사타구니 근처는 노년기에 특히 잘 굳는 부위이므로 골고루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물론 하루아침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유 할머니처럼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아침 아무렇지 않게 침대에서 일어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주에는 미세한 변화, 3주째부터는 분명한 차이,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삶 전체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마사지가 실제로 통증을 줄이는 이유는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굳어진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둘째,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면서 몸의 자세가 바르게 교정되고 그 결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주변을 압박하고 있던 신경이 풀리면서 뇌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고질적인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허벅지 마사지를 통한 몸의 연결 원리와 통증 완화의 비밀을 직접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걷기 힘들었던 분들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 방법이며 실제로 이 방법 하나만으로 지팡이를 내려놓은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우리 몸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발바닥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족부 반사구라고 불리며 놀랍게도 우리 온몸의 장기와 근육, 관절과 연결되어 있는 특수한 지점입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말초 신경말단이 밀집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발을 자극해 몸 전체를 돌보는 반사요법의 효과를 알고 있었고 현대의학에서도 발 마사지가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혈류가 개선되고 만성 통증이 평균 27%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일생 동안 발로 걷고 서고 뛰며 살아갑니다. 발은 몸 전체의 무게를 떠받치는 기초이자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발의 아치 구조가 무너지고 굳은 살이 생기며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전신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초가 약한 집은 금세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듯 발 건강이 나빠지면 무릎, 허리, 목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69세 홍민동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는 10년간 유추협착증과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지팡이 없이는 단 몇 걸음도 떼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드셨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이제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의 부작용이 두려워 결정을 망설이고 계셨던 할아버지께 제가 발바닥 마사지법을 권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던 할아버지는 매일 밤 성실히 실천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5분 TV를 보며 5분, 하루 2번, 총 10분 동안 발바닥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3주 만에 홍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걸어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2개월 뒤엔 진통제를 끊으셨고 4개월째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게이트볼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수술이 아닌 단순한 발바닥 마사지만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양손으로 발바닥 전체를 감싸듯 잡아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는 발바닥의 중앙, 특히 아치가 들어간 부위와 발바닥의 안쪽을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간지러움을 느끼신다면 손가락에 약간의 로션이나 파세린을 발라 좀 더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발바닥의 중심에 움푹 들어간 아치 부위와 뒤꿈치 주변입니다. 이 부위들은 몸 전체의 균형과 직결되는 연결점이자 노년기에 특히 쉽게 굽고 막히기 쉬운 구간입니다. 이 부위는 척추와 골반과 직접 연결된 매우 중요한 반사 지점입니다. 발바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발가락 쪽은 머리와 목, 가운데 부분은 소화기 등 내장기관, 그리고 뒤꿈치 쪽은 허리와 골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따라 집중해서 마사지해야 할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편안히 의자에 앉은 뒤 발바닥 아래에 공을 두고 앞뒤로 부드럽게 굴려보세요. 공이 없다면 단단히 말아놓은 수건이나 플라스틱 물병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이 통증 부위에 닿았을 때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며 5초간 유지해보세요. 그 순간 여기가 바로 그 지점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곳이 여러분의 통증과 연결된 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바닥 마사지가 전신의 통증에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발바닥의 반사점을 자극하면 해당 부위와 연결된 장기와 관절, 근육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둘째, 이런 자극은 뇌에서 엔도르핀 같은 자연 진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통증을 누그러뜨립니다. 셋째, 신경 경로를 따라 올라가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관문 통제 이론이 활성화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근본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특히 당뇨가 있거나 말초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에겐 이 마사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발의 순환이 좋아지면 말초 신경병증 같은 당뇨성 통증도 완화될 수 있고 심지어는 족부궤양 같은 심각한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단 1분만이라도 발바닥 마사지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막이 풀리기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이 마사지를 한 후에는 더 깊고 안정된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발바닥 마사지를 한 날 밤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비밀 포인트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부위는 특히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께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시거나 다리로 찌릿한 통증이 내려오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수술을 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3번째 비밀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던 부위입니다. 바로 무릎 뒤쪽, 흔히 오금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부위는 서양의학에선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오랫동안 통증 치료의 핵심 포인트로 여겨졌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위중열이라 부르며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치료에 수천 년 동안 활용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의학에서도 이 부위에 분포한 신경과 근육, 인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무릎 뒤쪽의 오금 부위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좌골신경통 증상이 최대 6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앉은 자세로 보내며 그때마다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고정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무릎 뒤쪽의 근육과 인대가 짧아지고 긴장되어 척추에서 내려오는 신경을 눌러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 뒤쪽 오금 부위의 긴장은 결국 허리까지 영향을 미치며 좌골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유발하게 됩니다. 마치 정원 호스가 접히면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것처럼 오금이 굳어 있으면 다리 쪽의 혈액순환과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허리와 다리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73세 연기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연 할머니는 20년 넘게 허리 디스크와 좌골신경통으로 고통받아 오셨습니다. 수술까지 받으셨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밤이면 심한 통증 때문에 1시간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무려 5군데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고 결국 매일 진통제에 의존해 살아가고 계셨죠. 이제는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보다. 체념하고 계시던 그때 제가 연할머니께 오금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셨지만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던 연할머니는 남편에게 부탁해 매일 밤 오금 마사지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4일 만에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6시간을 잤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연할머니는 허리 보조기 없이 시장을 다니실 수 있게 되었고 3개월이 지나자 모든 진통제를 끊고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 모임에 참여하실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단 하나, 무릎 뒤 오금 마사지만으로 20년의 고통에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그리고 무릎 뒤 오금의 중앙,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의 중심을 손가락으로 찾아보세요. 바로 이곳이 한의학에서 위중혈이라 부르는 지점입니다.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부드럽게 눌렀다가 떼는 방식으로 자극합니다. 강하게 누르면 안 됩니다. 약한 압력으로 5초간 누르고 2초간 떼는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전체 1분 동안 반복하며 호흡은 깊고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무릎 뒤에 이완되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엄지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극이 오히려 통증이 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양쪽 다리를 모두 마사지해주는 것입니다. 한쪽만 하면 체형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1분, 왼쪽 1분씩 고르게 마사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금 마사지는 허리 디스크와 좌골신경통에 효과적일까요? 이 부위에는 좌골신화 직접 연결된 중요한 신경 분지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적으로는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지점으로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는 핵심 통로로 여겨집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도 3가지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첫째, 오금 부위의 근막을 이완시키면 좌골신경의 압박이 완화됩니다. 둘째, 이 부위의 혈관을 자극하면 하체 전체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셋째, 특정 신경점을 자극하면 적수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관문 통제 이론이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다음과 같은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좌골신경통으로 다리가 저리거나 찌릿한 느낌이 드는 분들,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분들,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픈 분들,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 밤마다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 매일 밤 단 1분만 투자해보세요. 특히 좌골신경통을 앓고 계신 분들은 예상치 못한 극적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픈 곳은 무릎도 아닌데 왜 여기를 마사지하나요?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이 동양의학의 지혜입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를 직접 누르기보다는 연결된 신경과 경락을 따라 자극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태에서 마사지를 시작하면 근육과 신경이 훨씬 더 유연하게 반응하며 통증 완화 효과도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간단한 준비만으로도 결과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던 환자들 중 무려 62%가 수술 없이 증상이 개선될 정도로 효과가 입증된 기술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한 번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모두 익히셨습니다. 바로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방법들이지만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오히려 효과가 없다고 느끼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드리는 안내를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절대 무리하게 세게 누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마사지는 세게 해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남성분들 중에서 이런 오해로 강한 압력으로 누르다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거나 근육을 더 긴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은 매우 섬세한 구조입니다. 지나치게 강한 압력은 몸에 경고 신호를 보내며 방어 반응을 유발해 근육을 더욱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근육은 더 얇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부드럽고 편안한 압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전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짝 누르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강도입니다. 두 번째, 뼈가 아닌 근육과 살 부위를 중심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그 부위의 뼈나 관절을 직접 자극하면 오히려 자극이 너무 강해져 통증이 심해지고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 관절 뼈를 직접 누르기보다는 무릎 주변의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이나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언제나 근육이 있는 부드러운 부위를 찾아 자극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마사지 전에 준비 운동이나 온찜질을 해주세요. 찬 몸에 갑자기 마사지를 시작하면 근육이 놀라서 더 경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냉방이 강한 여름철, 몸이 차가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마사지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근육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천천히 이완시켜 주시고 따뜻한 수건을 5분간 올려두거나 따뜻한 샤워 후에 마사지를 시행하시면 몸 전체가 훨씬 더 부드럽게 반응하며 통증 완화 효과도 크게 증가합니다. 전기 장판 위에서 마사지를 하거나 낮은 온도의 찜질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작은 준비 하나가 여러분의 통증 완화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한 뒤 부드러운 터치로 정확한 부위를 자극한다면 여러분 역시 수많은 환자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풀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마사지를 하기 전 몸의 순환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켜줍니다. 특히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밤새 경직되어 있던 근육과 관절이 풀리면서 하루를 훨씬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더하면 하체 근육의 혈류가 활발해지고 마사지의 효과도 2배, 3배로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의사항들도 함께 기억해주세요.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넷째, 마사지 중에는 반드시 자연스러운 호흡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에 힘이 들어갈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숨을 참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오히려 긴장하게 되고 근육이 풀리지 않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근육을 더 이완시키고 마사지 효과도 더 깊고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다섯째, 마사지는 짧고 규칙적인 시간에 매일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혹 하루에 30분씩 길게 하면
빨리 좋아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매일 3분씩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한 부위당 1분,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짧고 지속적인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예로 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20더 3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이처럼 꾸준함이야말로 진짜 기적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저희 환자 중 실제로 가장 큰 효과를 본 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실천한 분들이었습니다. 여섯째, 급성염증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 부위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붓거나 열이 있는 관절, 최근 6개월 이내 수술한 부위는 직접적인 마사지를 피해야 하며 그 주변의 근육만 가볍게 이완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주세요. 또한 심한 골다공증, 혈전 증상, 피부에 염증이나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부위 마사지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마사지를 할 때 지나친 압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로 인해 감각이 둔해져 있어 스스로 강한 자극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과도한 압력을 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피부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손끝으로 가볍게 반응을 살피며 마사지를 진행해 주세요. 이처럼 주의사항을 꼼꼼히 지키며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비밀 포인트, 허벅지, 발바닥, 무릎 뒤 오금을 매일 밤 3분씩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가 다르고 한 달이 다르며 삶 전체가 달라지는 변화를 말이죠. 작은 습관이 쌓여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통증에서의 해방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사지법과 함께하면 효과가 2배로 상승하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이는 약이나 수술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완전한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5분간 가볍게 전신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잠든 근육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며 마사지를 할 때 몸이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준비 운동이 됩니다. 복용하시면서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물론이고 마트에 가는 것도 힘겨워 하셨습니다. 그런 김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죠? 그때 저는 김할머니께 마사지 3포인트와 함께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과 짧은 걷기, 저녁에는 조용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시고 촉격과 함께 마사지를 병행하시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식단 역시 신선한 채소와 생선, 생강차를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단 일주일 만에 불면이 줄고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나자 김할머니는 계단을 스스로 오르내리시며 손주들과 함께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복용하시던 약도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었고 얼굴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김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야 내 몸이 회복되는 게 느껴져요.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처럼 통증은 단순히 약이나 수술로만 다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을 이해하고 천천히 돌보는 작은 습관들의 연속이야말로 건강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아침에 스트레칭과 걷기, 따뜻한 목욕과 마사지를 병행하고 식단을 가볍고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김할머니처럼 삶의 질이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시고 건강한 몸과 편안한 일상을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김할머니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제 죽는 날까지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나요?
그 말에 담긴 체념과 눈빛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저는 할머니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소개한 3가지 마사지법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될까라며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그래도 매일 밤 정성스럽게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식단도 점차 개선해 가셨고 아침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열기 시작하셨죠. 그로부터 6개월 후 김할머니는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아오셔서 눈물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40년간 약에만 의존하던 제가 이제는 약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며칠 전 손녀 결혼식에서 제가 춤도 췄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 역시 감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김할머니께서 이제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한 마음에 의사로서의 보람을 다시금 깊이 느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건강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김할머니처럼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잠들기 전 단 3분만 투자해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한 달 후, 3달 후에는 분명히 다른 몸, 다른 일상, 그리고 더 편안한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 5분의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통증과 외로움 속에 계신 지인이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따뜻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안, 황반변성, 안구건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값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겪고 계신 통증 부위나 고민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음 영상의 주제를 정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절 통증 전문의 송지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